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심상치 않다는 전세가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정인영 기자. 이 최근 매매가 변동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7월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상승했습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주보다 상승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6%에서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 6.17 대책에 타깃이 된 대치, 삼성, 잠실 인근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핀셋 규제를 하니까 풍선 효과도 핀셋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파구는 신천동, 문정동 위주로, 강남구는 역삼동, 도곡동 위주로 매물은 감소하고 매수세는 증가했습니다. 또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북권에선 도봉구와 강북구, 노원구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6.17 대책 나오고 나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매수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풍선 효과로 지목됐었던 김포 파주는 어떻습니까? 네,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는 지난주 0.9%에서 이번 주 0.58% 상승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주는 지난주 0.45%에서 이번 주 0.49% 오르며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정인영 기자, 지난번 취재 파일에서 전세 대란 가능성 저희가 짚었었는데요. 실제로 전세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5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1%, 인천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와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네. 경기도는 0.2%에서 0.23%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과 마포구의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정인영 기자, 54주 연속 상승. 전세가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 6.1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화로 강남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계속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전세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좋겠다, 월세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을 이사철이 벌써부터 걱정되는군요. 대안은 없을까요? 네,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되면은 더 불안. 실제 한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23,200가구인데요. 올해 입주 물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2년엔 1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전세와 월세 거래 계약도 일정 기간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가 2년의 계약 기간을 한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말합니다. 당정은 이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임대차 3법을 두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리지 못할 금액을 한꺼번에 받기 위한 단기적 폭등 가능성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면은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럼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이런 우려에도 임대차 3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그 전세 자금을 올린다든지 월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큰 충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게까지 정말로 이 세입자를 쥐어짜는, 임차인을 쥐어짜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임대인이 그렇게 많을까?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이 투명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산 기자, 이 네. 부동산 정책 단순히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당파적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상황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로지 당파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 서민 주거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불황 속에 풀린 유동자금이 투자와 소비보다 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리면서 일부에서는 벌써 부동산 과열과 자산시장 거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보면 8조 1천억 원으로 전달 5조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2004년 이래 최대 증가폭입니다. 강 기자, 이 실물 경제가 최악이라서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군요. 이런 현상 왜 위험한 겁니까? 네, 풀린 유동성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돈이 투자로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병들었다는 거지. 국가적으로는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지. 더 우려스러운 건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이 가격이 폭락하면 가계 부채라는 뇌관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동성과 정책 미스로 부동산이 오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책,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미중위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책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격이 비정상이니 내려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반면 관료들은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르지 않게 현상 유지하겠다는 뜻이 큽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정책 수단도 명확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 갈짓자, 오락가락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새가 좌우로 나는 것처럼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확실한 공급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정책을 지지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지지도 정책이 타당하게 일관성 있게 실행돼야 뒤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만 남습니다.